안녕하세요. 카카오 광고 추천팀에서 디스플레이 광고 타겟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피터입니다. 이번 이프 카카오를 통해 최근에 저희 파트에서 전환 최적화 모델을 딥러닝으로 전환하면서 진행했던 데이터 튜닝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300기가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면 서비스 소개, 병목 구간, 데이터 규모, 데이터 튜닝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튜닝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모먼트라는 DSP를 통해 유저에게 디스플레이 광고를 노출할 때 해당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 만한 유저를 예측하여 타겟팅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광고 비즈니스 회사들이 광고주의 니즈에 맞춰 성과형 광고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중 전환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는 유저 타겟팅에 대해 저희는 전환 최적화 타겟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환은 구매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앱 설치, 회원 가입, 참여, 서비스 가입, 장바구니 등 다양한 전환 이벤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전환 최적화 타겟팅은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와 광고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광고주의 전환 이벤트별로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정교하고 효율 높은 타겟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컴퓨팅 리소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병목 구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서비스 DB의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도식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과 비슷하게 저희도 사용자들의 수많은 행태 정보들을 각 서비스들로부터 수집하여 하드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광고 로그는 작게는 수 테라부터 많게는 수십, 수백 테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 단위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처리 과정에서 정제된 데이터의 사이즈는 피처화를 수행했지만 300기가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데이터입니다. 300기가 유저 피처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주별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면 피처가 많고 유저 커버리지가 넓다 보니 다소 큰 100기가에서 150기가 정도의 데이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GPU 클러스터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데이터가 크다 보니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GPU 클러스터의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 시간이 무려 5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예측된 데이터는 다시 하드부로 업로드를 하게 되고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드에 적재된 모순은 후 처리 과정을 거쳐 서비스 DB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과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노란색 글씨로 표기된 부분들이 병목 구간들이며 저희가 집중적으로 성능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또한 괄호 안에 표기된 시간은 튜닝 후에 개선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게 된 접근 방법과 튜닝 내역에 대해 이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규모부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300기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유저 수가 1억가량, 피처 수가 500만, 유저 피처 데이터가 100억 건에 이릅니다. 보시다시피 유저 피처가 많은 빅데이터입니다. 모델링 관점에서도 피처의 수가 많고 데이터가 스파스한 차원의 저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저 피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천 개의 광고주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부터 학습에까지 다양한 성능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줄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민은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학습 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줄여볼 만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델 학습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학습의 레이블이 되는 시드를 이용하여 시드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는 시드 피처만을 학습 피처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출한 시드는 광고주별로 20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작지 않습니다. 이 과정 또한 대량의 300기가 유저 피처 테이블과 조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오랜 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앞서 추출한 시드 피처를 활용하여 다시 300기가 유저 피처 테이블과 조인을 통해 타겟 유저와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이 수행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광고주별로 100기가에서 150기가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300기가 유저 피처 테이블과 두 번의 조인이 발생했는데 이건 역시 매우 큰 코스트입니다. 세 번째 과정으로 GPU 클러스터에서 학습하고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GPU 노드로 다운로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피처와 유저가 많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 걸리고 예측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광고주별로 다르다 보니 학습 데이터가 큰 광고주들은 GPU 메모리 OOM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앞서 예측한 상위 모수를 추출하여 다시 하드부로 업로드를 수행하고 있고 이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수행 시간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모델 학습을 수행하기 전에 시드 피처와 유저 피처를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저희 서비스에 적용이 용이한 방법들로 선택하여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피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를 줄이는 방법들에는 크게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먼저 피처 셀렉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셀렉션에는 필터링 메소드, 래퍼 메소드, 임베디드 메소드 세 종류 방법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메소드는 통계적 기법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드와 피처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한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t-테스트, 카이-제곱 테스트, 인포메이션 게인, 인포메이션 밸류 등이 있습니다. 래퍼 메소드는 모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피처의 베스트 서브셋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포워드 그리디, 백워드 그리디, 제너릭 서치, 로컬 서치 등이 있습니다. 임베디드 메소드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피처 셀렉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목적 함수에 설정할 수 있는 라스와 리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차원 축소 기법들을 활용해 벡터의 차원을 압축합니다.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자주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에는 PCA, LDA,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방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필터링 메소드의 인포메이션 밸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피처 해석이 쉽다는 장점과 피처가 컷오프 되면서 피처가 하나도 없는 유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단순하여 처리 시간이 매우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퍼 메소드의 알고리즘들은 저희 서비스 구조상 다양한 광고주와 피처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수시로 해당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피처 셀렉션 하기에는 코스트가 너무 컸습니다. 임베디드 메소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의 알고리즘들은 차원 축소된 피처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점과 저희 같이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처리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데이터 사이즈로 인한 OOM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셀렉션의 이점인 유저 필터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선택한 인포메이션 밸류라는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밸류는 2016년 야후에서 발행한 루걸라이크 논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논문 제목은 슬라이드 하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밸류 스코어 값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에 있는 PJ, QJ 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PJ는 전체 시드 유저 S에서 J 피처를 가지는 시드 유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QJ는 전체 논 시드 유저 U에서 J 피처를 가지는 논 시드 유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PJ, QJ 값은 특정 피처를 갖는 시드 유저, 논 시드 유저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J, QJ 값을 이용하여 피처 J에 대한 스코어는 두 원 아래 사각형의 수식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PJ 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코어를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 QJ 값이 작고 PJ 값이 클수록 높은 스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체 시드 유저 중 특정 피처를 갖는 시드 유저가 많고 전체 논시드 유저 중 해당 피처를 갖는 논시드 유저가 적다면 높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산식을 이용하여 피처별 인포메이션 밸류 스코어를 구하고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다양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는 논문에서 가이드된 인포메이션 밸류 스코어 구간별 피처 파워 가이드라인입니다. 각 구간별 스코어 값을 살펴보면 0.02 미만은 쓸모없는 피처, 0.02에서 0.1은 약한 피처, 0.1에서 0.3은 중간 피처, 0.3에서 0.5는 강한 피처, 0.5 초과는 의심스럽거나 너무 좋은 피처입니다. 저희는 이 기준을 참조하여 좀 더 다양한 실험 케이스를 설계하였고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구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해당 표에서 오렌지색으로 표기한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찾기 위해 다양한 광고주와 실험 케이스가 존재하였으며 실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인포메이션 밸류를 이용한 피처 셀렉션 이후 데이터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성능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밸류 피처 셀렉션을 수행한 후 시드 피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성능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를 통해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전 20만에서 50만 수준이던 시드 피처를 250개에서 400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피처 감소에 힘입어 유저의 수도 1억 명에서 40% 감소한 6천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를 보시면 100기가에서 150기가이던 데이터가 10기가에서 15기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기존 데이터의 10% 수준입니다. 피처의 수가 줄어들면서 학습 데이터 구성 시 전체 유저 피처 테이블과의 조인 코스트가 감소하면서 시간도 30분에서 15분 수준으로 50% 감소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다운로드와 예측 데이터 업로드 속도도 20분에서 매우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보시면 여전히 전체 유저 피처 테이블의 데이터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생성 시 테이블 조인 코스트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유저 피처 테이블에서도 인포메이션 밸류 피처 셀렉션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피처 셀렉션 방식을 글로벌 인포메이션 밸류 피처 셀렉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유저 피처 테이블의 인포메이션 밸류 피처 셀렉션을 시도하기에 앞서 기존 인포메이션 밸류 스코어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서 적용한 인포메이션 밸류 스코어 값의 기준으로 피처 셀렉션을 하게 되면 특정 광고주의 키 피처들이 필터링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문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광고주별 모델의 피처 사용률을 고려한 인포메이션 밸류 스코어의 퀀타일을 기준으로 여러 구간별로 실험하였고
적절한 컷오프 구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단 오른쪽 표는 전체 유저 피처 데이터에 대해 인포메이션 밸류 피처 셀렉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이 15분에서 10분으로 33%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피처 수가 500만에서 30만으로 이전 대비 6%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유저 피처 데이터 수도 100억 건에서 80억 건 수준으로 20%가량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데이터 사이즈는 300기가에서 170기가로 43% 감소하였습니다. 피처가 많이 줄었지만 유저 피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유저 커버리지가 높은 피처들 위주로 피처 셀렉션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저 커버리지가 낮은 피처들은 대부분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전체 유저 피처 테이블의 데이터가 43% 감소한 것에 비해 학습 데이터 구성 시 테이블 조인 코스트는 15분에서 10분으로 33%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분석하던 중 저희는 하이브 쿼리 수행 중에 특정 매퍼가 오래 걸리는 것을 보고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피처를 관리하는 피처 그룹 파티션에 있었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각각의 피처 그룹에 스퀴드하게 분포된 피처 때문이었고, 2차적인 문제는 저장된 파일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퍼가 적절하게 데이터를 스플릿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유저 피처 테이블 생성 시 클러스터 바이 버킷 옵션을 사용하여 버킷 테이블을 구성하고 피처를 균등하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버킷 사이즈 설정은 저희 하둡 컴퓨팅 리소스와 데이터의 규모에 맞게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생성 시 추가로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공용 자원인 하둡 컨테이너 수행 시간을 줄여 컴퓨팅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튜닝 내역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능 개선 작업을 통해 모델 수행 시간과 데이터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델 수행 시간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생성, 학습 및 예측 과정, 데이터 전송 시간을 합쳐 7배가량의 수행 시간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규모 면에서는 40% 이상의 유저 피처 데이터가 감소하였고,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기존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시켜 수행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 내에서 하루 수천 개 광고주 모델을 무리 없이 학습하고 고성능 모델을 서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